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연구원 이수연입니다. 8강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 문장 보호를 다루겠습니다. 강의하면서 어문규범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세요 라고 하면요. 문장 보호 띄어쓰기를 참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문장 보호 띄어쓰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쌍점의 띄어쓰기입니다. 그거 먼저 볼게요.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쓰는 쌍점은 일시와 장소가 표제가 되겠죠. 만약에 는이라는 한글 표기를 빼고 여기에 부호를 쓸 때 우리가 쌍점을 씁니다. 일시는 장소는에서 는 대신에 쌍점을 쓰는 거기 때문에 는을 붙이듯이 쌍점도 붙여서 씁니다. 문방사우는 종이, 붓, 먹, 벼루. 는 대신에 쌍점, 바로 문방사우 뒤에 바로 붙여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일시는 2014년 10월 9일 10시이다. 이렇게 할 때 일시는 는 대신에 쌍점, 일시 뒤에 바로 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빗금도 많이 쓰시죠? 빗금은 이렇게 생긴 부호입니다. 이 빗금은 대비되는 2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서 나타낼 때 그 사이에 씁니다. 이럴 때 띄어쓰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대비되는 2개의 단어를 빗금을 기준으로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가운데점 쓰시죠? 이럴 때도 띄어쓰기를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조사, 분석을 가운데점으로 묶고자 하실 때는 조사와 분석 이 2 단어를 가운데점 기준으로 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빨강, 초록, 파랑 사이에 가운데점을 써서 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결표도 참 많이 쓰이죠.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쓰는 물결표 어떻게 쓰시나요? 보통은 물결표를 앞뒤를 띄어서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물결표 또는 물결표 대신에 붙임표를 쓰실 때 물결표는 앞뒤 단위와 붙여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이제 소가로를 쓰는데 그 쓰임 아시죠? 우리가 어떤 주된 내용을 표현하고 뭔가 좀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소가로 안에다 내용을 넣거든요. 이럴 때 소가로의 띄어쓰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된 내용 쓰고 한타를 띄고 소가로를 열어야 될지 아니면 바짝 붙여야 될지 이런 거 질문하시는데요. 이럴 때 쓰는 소가로는 앞에 있는 주된 내용에 바로 붙여서 여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서를 쓰다 보면은 괄호를 2번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대괄호의 쓰임을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괄호를 썼는데 그 괄호가 쓰인 문구를 또 묶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바깥을 대괄호로 안은 소괄호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문서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서에 많이 쓰이는 문장 보호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침표입니다. 마침표는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쓰죠. 그런데 서술형이 아닌 명사형 문장 뒤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관성 있게 마침표를 쓰거나 빼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쉼표 볼게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하지만 쉼표가 없어도, 그러니까 쉼표를 쓰지 않아도 열거되는 사항이 쉽게 드러날 때는 쉼표 빼셔도 됩니다. 띄어쓰기만으로, 쉼표 없이 띄어쓰기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쉼표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의 연결관계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연결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누가요? 바로 글을 쓰는 사람이요. 굳이 나는 쉼표를 쓰지 않아도 문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돼 라고 할 때는 쉼표를 꼭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정리를 하면 뭐뭐하고 뭐뭐하니까 뒤에 매번 쉼표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잘 문맥을 보시고 이쯤에서 한 번쯤 쉼표를 찍어줘서 좀 쉬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쉼표를 쓰시고, 그렇지 않다면 쉼표를 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빗금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대비되는 2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서 나타낼 때 그 사이에 띄어쓰기 없이 씁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빗금이 단어와 단어를 이렇게 묶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가 좀 단위가 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빗금을 바로 붙여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거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빗금은 기본적으로 앞말과 뒷말 그 사이에 앞말과 뒷말 붙여서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띄어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비되는 어구가 2 이상의 어절로 되어 있을 때요. 이런 경우는 앞말과 뒷말에 빗금을 붙여 적으면 어떤 부분을 묶었는지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과대학, 이과대학, 예술대학 여기를 빗금을 써서 묶을 때 빗금이 대학 이과, 대학 예술 이렇게 묶이는 것처럼 읽힐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빗금 앞뒤를 한 타씩 띄어서 써주시면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 다음 쌍점, 앞에서 몇 차례 말씀드려서 간단히 정리할게요. 쌍점, 특히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문방사오는 바로 뒤에 쌍점, 일시는 바로 뒤에 쌍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쌍반점 규정을 물어보세요. 쌍반점 규정은 현재 한글 맞춤법 문장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쌍반점은 영문에 많이 등장하죠. 앞에 있는 표현 뒤에 뭔가를 덧붙일 때 쓰는데 한글 맞춤법 안에 쌍반점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 소괄호는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 덧붙일 때 씁니다. 그리고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도 씁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쓸 때 만약에 3가지 주제를 밑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럴 때 앞에 1 소괄호, 2 소괄호, 3 소괄호에서 딱딱 3가지가 눈에 잘 보이게 써주시면 굉장히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럴 때는 꼭 소괄호를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중괄호도 쓰셔도 되고요. 대괄호나 화살괄호로 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는 괄호를 2번 쓸 때 어떻게 쓴다고요? 안에 소괄호, 바깥에 대괄호. 이렇게 쓰시면 깔끔하게 문서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쓸 때도 대괄호를 쓸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한자어는 연세 이렇게 쓰잖아요. 이럴 때는 소괄호보다는 대괄호가 전형적인 보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유어나 한자어에 대응하는 외래어나 외국어 표기임을 나타낼 때도 이 규정을 준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TA다. 이거를 그냥 한글 표기로 FTA로 쓰시면요. 소괄호 열고 약자로 FTA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번역어로 자유무역협정을 쓰고 FTA를 쓸 때는 전형적으로 대괄호를 쓰는 쓰임이 맞습니다. 이런 쓰임들을 참고하시면 소괄호와 대괄호를 적재적소에 잘 쓰실 수 있겠죠? 이제 숨김표를 쓰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 개인정보 이런 것들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 표현하지 않을 때 이제 이럴 때 많이 쓰죠. 숨김표로 무엇을 쓰시나요?
어떤 분들은 세모를 쓰시기도 하세요. 예. 하지만 숨김표로 정해져 있는 것은 동그라미와 가세표, 가위표입니다. 이 숨김표는 금기어,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 이런 거 나타낼 때 그 글자 수요만큼 쓸 수 있고요.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일 때는 그때도 숨김표를 써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8강까지 품격 있는 문장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닌 우리 말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앞으로도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